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측은한 새 청산과부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 공덕으로 소원 성취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강릉 땅에 김박득이란 영락한 양반이 있었는데 일찍 호라비가 되어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느 집에서 여인의 곡하는 소리가 골목으로 흘러나왔다. 그것도 한 사람 소리가 아니라 서너 사람 울음소리가 물독에서 물을 거꾸로 붓듯이 쏟아져 나왔다. 무심하게 제 갈 길만 가기에는 너무 애달파 보였다. 그래서 울음소리 출처를 살펴보니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었다. 젊었다고 할까 좀 지긋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나이가 20이나 하고 24이나 하고 30이나 하였는지 그 정도 나이의 여인네 세 사람이 다리를 뻗고 장마철에 비 오듯이 울어대는데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전경이었다. 그렇지만 여인 세 사람이 울고 있는데 남정네가 아는 척할 수도 없고 하여 그냥 지나갔다. 볼일을 다 보고 해질녘에 김생이 다시 그 길목을 지나게 됐는데 여인네들은 여전히 울어대고 있었다. 애처롭고 쇠 긁어대는 듯한 목신 소리였다. 김생이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남녀가 유별이오만 묻노니 어찌 그리 대성통곡을 하고 계시오. 그것도 하루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고 게다가 때를 지어서 구성지게 울고 계시오. 그러자 나이 지긋한 여자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김생을 노려보듯 호소하듯 말했다. 댁은 선비신가 본데 어찌 우리 삼동서 울음이 구성지다고 말할 수 있어. 우리는 생사가 걸려서 우는 것인데 배운 사람치고는 무식하고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구성지게 운다는 말이 이 형편에 어찌 가당키나 한 말이오. 김생이 잘못을 깨닫고 얼른 사과했다. 소생이 큰 실수를 했소이다. 그래, 사연이 어떠한지 들어보기나 합시다. 그러자 다른 과부가 말을 이었다. 여기 울음바다를 만든 여자들이란 것이 이 집 삼동서요. 세 사람의 며느리지요. 그런데 무슨 놈의 팔자라고 이렇게 떼가부가 되었구려. 역병으로 큰아들이 가고 작은 아들이 가고 막내 아들이 가고 시아버님, 시어머니님도 세상 버리시고 남은 세 며느리가 큰아들 소생인 나이 여남은 살 먹은 외아들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집에 기둥 삼아 대들보 삼아 아들같이 남편같이 의지하고 사는데 그만. 아이고 이를 어쩐다오. 그만이라니? 그럼 죽었다는 말이오. 살았다면 어찌 안 보이오? 안 보일 밖에요. 그 아들이 그만 군역에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나라님이 부르면 가는 것이 국법이니 보내기는 한다지만 굶어 슬프고 추워 슬프고 허전해서 슬프고 그리워서 슬프고 이렇게 삼동서가 처량한 신세가 되었기로 이리 원망스러워 온답니다. 듣고 나니 참으로 딱했다. 이 집 아들 하나 군역을 가면 국력이 증강하기야 하겠지만 남은 세 과부의 생활은 어떻게 하나? 측은지심이 발동한 김생은 선비랍시고 허리춤에 매달고 다니던 먹통과 필묵을 꺼냈다. 종이를 한 장 얻어서는 광가에다가 소지를 한 장 써주었다. 이 소지를 원님에게 가져가면 혹시 아들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시험 삼아 한번 가져가 보시오. 그러고는 그 집을 나왔다. 가면서 귀를 기울여 보니 삼동서의 울음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다. 누군지 모르는 마음씨 고운 선비의 글을 신주처럼 모시던 삼동서는 날이 밝자마자 광가에 가서 원님에게 소지를 보여드렸다. 원님이 읽어본즉 세 과부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끝에 이런 글이 첨가되어 있었는데 왈 군중일속은 황후일모 삼과부일자 신맹일장이었다. 즉 군에서
어린 군사 하나는 황소의 털 하나만큼이나 미미하지만 새 과부에게 외아들 하나는 마치 열소경에 함께 짚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만큼이나 소중하여라 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원님은 옳다. 국법에도 눈물이 있다. 어서 이 젊은이를 집에 돌려보내라. 라고 했다. 김생은 과거를 보러 몇 번 한양으로 들락거리다가 마침내 한양에 주저앉게 되었는데 남대문 밖이었다. 여러 번 낙방하여 과거에 급제할 생각은 벌써 내버린 지 오래되었으나 아내 없는 살림은 구차하기에 그지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술 한 병과 돼지머리 하나를 들고 관악묘로 올라가서는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오늘 소생이 관악님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내기장기를 두고 싶은데 좋겠습니까? 하고 말한 다음 그 스스로 관왕을 대신해서 좋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더니 술 한 잔을 따라서는 무릎을 꿇고 관왕께 올렸다. 그러고는 그 잔을 도로 들어다가 제가 마시는 것이었다. 또 한 잔을 따라서 이번에는 제가 훌쩍 마시고 아뢰었다. 소생이 지면 종신토록 관악님 앞에 종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악님이 지면 저를 위해 여인을 한 사람 점지해 주어 면한을 하게 하면 어떠하온지요? 그런 다음 역시 관왕을 대신하여 좋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는 장기판을 차려놓고 장기를 두는데 김생이 관왕 목까지 두어서 관왕이 지게 되었다. 그러자 일어나서 관왕의 넙죽 절하고는 말했다. 관악님이 필시 시건하시지는 않겠죠. 이제 소생은 여인 한 사람을 틀림없이 얻게 됩니다. 하고는 그날 종일토록 실컷 먹고 마시다가 취해 쓰러졌다. 밤이 깊어 비로소 술에서 깨어나 관악묘에서 내려왔다. 발길이 성머리에 이르렀는데 뽕나무 아래에 웬 흰옷을 입은 여자가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아 죽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김생은 얼른 달려가서 목 매단 것을 풀어내렸다. 이럴 즈음 한 대감이 쫓아와서 그가 구조에 살려낸 것을 보고 덥석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시임 병조판서로 집에 딸을 하나 두었는데 시집 갔다가 불행히도 남편을 잃은 까닭에 의지할 곳 없이 있는 모양이 안타까워 진작 슬하에 두고 지냈다네. 정상인 것을 한탄해 여러 번 자결하여 죽으려는 걸 그때마다 집안 사람의 구원을 받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네. 오늘 밤에는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찾을 수 없어서 필시 죽었겠다고 생각했는데 천우신조로 자네 도움을 받아 이렇게 살아났구먼. 이 또한 인연인 모양이네. 그리고 대감은 깊이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말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내 딸을 자네에게 맡길 수밖에. 자네는 삼가 이 일을 누설하지 마시게. 내게 집 한 채가 따로 벽동에 있는데 그런대로 살만하다네. 앞으로 생계 대책은 내가 담당할 터이니 자넨 걱정하지 말게. 나와 함께 벽동으로 가서 안돈하도록 하세.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입막음을 단단히 할 텐데 형적을 감추는 방도가 따로 있다네. 드디어 함께 벽동의 집으로 가보니 가구며 여러 기물이 극히 깔끔해 보였다. 대감은 돌아가면서 또 이르는 것이었다. 오늘부터 자네는 나의 고향 친구 자식으로 행세하여 구애받지 말고 내 집에 출입하도록 하게. 이상한 인연으로 김생은 하룻밤 사이에 아내를 얻고 부귀를 누리게 되었다. 세상 일이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다. 이후로 그는 묵과에 급제하고 오래 자나서 만경현령으로 나갔다. 이 또한 모두 대감이 주선한 일이었음이 물론이다. 해가 뜨면 관속들과 더불어 업무를 보며 송사도 처리하다가 해가 지면 미인인 아내와 동침하니 인간 세상에 지극한 낙이
어디에 이보다 더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처와 나란히 누워 정답게 이야기하다가 바야흐로 부부의 활락을 마음껏 누렸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관왕이 나타났다. 그대가 일찍 불쌍한 과부 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므로 혹자는 그대의 행동을 소선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나는 그대의 측은지심을 아주 귀하고 기특하다고 여겨 그대의 일생의 소원을 들어주었노라. 그리 알고 어진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귀하게 얻은 아내와 백년해로 하도록 하시게. 김생이 놀라 깨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러고 보니 이 모두가 관왕이 점지하고 꾸며서 된 일이었다. 관왕은 총나라 소열 황제 유비의 장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천 년이 지나도록 정령이 쇠하지 않아 신령함이 이와 같았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연하무는 열이 조금 넘는 수입니다. 소지는 관아에 고하여 판결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신주는 죽은 사람의 위패입니다. 대개 밤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8치, 폭은 2치가량이고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게 생겼습니다. 관악묘는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장수 관우의 신령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조선시대에 서울의 동묘, 서묘, 남묘, 북묘가 있었습니다. 면화는 장가를 들어 호라비 신세를 면하는 것입니다. 시임은 현직, 즉 현재의 직임입니다. 필시는 아마도 틀림없이라는 뜻입니다. 벽동은 한양의 동네 이름입니다. 현재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벽동이란 지명이 있습니다. 만경은 지금 전라북도 김제 지역의 옛 지명입니다. 평야가 넓게 펼쳐진 지역입니다. 현령은 현에 으뜸 벼슬입니다. 품계는 종호품이며 조선시대에는 큰 현에만 두었으며 작은 현에는 현감을 두었습니다. 소열황제는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시조인 유비의 시호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명택 교수가 편찬한 책 한국서사의 영토와 최래옥 교수가 지은 책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를 참고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동작문화대전 그리고 대전시립박물관의 그림과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영년 기자의 기사, 장님과 소경의 일러스트를 중부메일에서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현대풍속화가 김학수의 그림, 숭례문박, 옛 칠패시장을 빌렸습니다. 정태유, 신경수 연출의 2011년 SBS 수목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히스토리엔 조선 왕조 어진 시리즈에서 성종대왕의 어진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특별전의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전설천하 한국의 전설 낙방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유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의뢰에서 고려와 조선시대 상례와 장례 풍속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생활문화 군에서 먹고 자는 군졸 아닌 군졸 대립군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FM코리아 서밋 크 사태를 보고 떠오른 고사성어에서 측은지심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과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G트리, 러브픽, 클립아트 코리아 그리고 프리픽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반면에 쇼츠는 매일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